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 실기 이 영상만 보면 100% 합격한다. 1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는 직업상담에서 이성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들이 모두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업상담의 6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우리 필기 공부할 때 슈퍼 나오면 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기억난 거 6가지 글자 기억나시나요? 슈퍼 6가지, 슈퍼 6단계, 문심자 기억나시나요? 현태의, 그렇죠. 슈퍼가 주장한, 이제는 그냥 슈퍼 문심자 현태의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필기 시험은 6가지 보기를 보면 딱 나와요. 문심자 현태의 순서대로 쓰시오. 알 수 있지만 실기 같은 경우에는 슈퍼에 관련된 문제가 3, 4개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6단계가 무슨 6단계예요? 직업 상담의 6단계. 누가 주장한? 슈퍼가 주장한 직업 상담의 6단계가 뭐라고요? 문심자 현태의. 하나씩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뭐죠? 문제 탐색과 자아 개념 묘사. 심층적 탐색. 자아 수용 및 통찰. 현실 검증. 태도와 감정의 탐색 및 처리. 의사 결정. 그렇죠. 온단 말이에요. 내담자가 오면 이 사람한테 문제 탐색하고요. 탐색한 거를 더 깊이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아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현실을 알려주고 그러한 가운데 태도와 감정의 탐색 및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고요. 3초 동안 이 화면을 문심자 현태의 글자 밑에 있는 6개의 사진을 눈으로 이미지로 머리로 사진을 딱 찍어버리세요. 3초 동안 찍습니다. 좋아요. 어렵죠? 위에 3개만 다시 한번 문심자만 찍으세요. 밑에 찍습니다. 현태의 사진으로 찍으세요. 외워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눈 감고 문제 탐색과 뭐라고요? 자아 개념 모사. 문제 탐색했어요. 그 다음에 심층적 탐색. 자아 수용 및 통찰. 현실 검증. 태도와 감정의 탐색 및 처리. 의사 결정. 외워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건 그냥 쭉 외워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들지만 지금 스탑 걸어놓고 3분 동안 외우십시오. 57번 또 슈퍼 나왔습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슈퍼는 진단이라는 용어 대신에 평가를 사용했다. 슈퍼가 제시한 평가를 쓰고 설명을 하시오. 슈퍼가 제시한, 잠깐 좀 고치겠습니다. 네, 감쪽 같죠? 슈퍼가 제시한 3가지 평가입니다. 키워드 문개언. 슈퍼가 이렇게 3가지 평가를 하자. 이 상담을 할 때 3가지 평가를 하자. 뭘까요? 문제를 평가하는 거죠. 내담자가 왔습니다. 내담자가 왔어요. 그러면 3가지 평가를 하자. 무슨 평가요? 문제 평가. 개인 평가. 예언 평가. 문계예도 좋고 문계언도 좋고 외우시기 필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좀 기억해서 문재인, 문계인, 문계언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언을 썼습니다. 근데 문계예가 편하신 분들은 문계예로 하셔도 됩니다. 예, 어떤 분은 또 계문예로 하면 돼요. 어떤 학원은 계문예, 어떤 분은 이제 예문계, 뭐 계예문 어떻게 해도 다 좋습니다. 3가지를 쓸 수 있기만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문계언 뭐라고요? 문이 뭐라고요? 문제 평가. 다시 한번 화면 안 보이고 문제 평가. 개인 평가. 언이 뭐지 하면 안 되죠? 예언 평가입니다. 문제 평가는 뭐라고 쓸까요? 그냥 글짓기를 하십시오. 내담자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서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하는 거. 내담자가 직면한 어려움과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하는 거. 개인 평가, 뭐 심리검사, 인상적 방법, 사례 연구 등을 통해서 내담자의 능력, 적성, 흥미 등을 평가한다. 우리가 앞에 50문제를 봤을 때 이 능력, 적성, 흥미는 항상 같이 갑니다. 능력, 적성, 흥미.
항상 같이 외워두십시오. 내담자의 능력, 정성, 흥미를 평가한다. 예언 평가는 뭡니까? 문제어 평가를 하고 개연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내담자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적이고 만족할 수 있을지를 예언하는 거죠. 이 예언이라고 해서 1999년도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예언, 이런 뭐 거창하고 큰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리 예측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평가를 바탕으로 이 내담자 이분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시면 성공할 수 있을지, 만족할 수 있을지 예언해준다. 이렇게 해서 문개언, 문제평가, 개인평가, 예언평가입니다. 58번 또 슈퍼죠. 슈퍼의 직업 발달 5단계를 설명하십시오 나옵니다. 그 슈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문심자 현태인은 뭐라고요? 문심자 현태인은 뭐였죠? 슈퍼의 상담의 6단계. 문심자 현태인은 6단계고요. 아까 우리가 문계예는 뭐라고요? 문계어는 슈퍼가 제시한 평가, 세 가지 평가. 슈퍼가 이렇게 평가합시다. 문계언, 문계예. 그럼 지금 나온 건 뭐라고요? 슈퍼가 직업 발달 단계. 사람마다 직업을 구하는데 이런 단계가 있더라. 그냥 이제 우리가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요즘에 보면 나이대마다 발달하는 단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0세부터 1세까지는 앵앵앵 울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싸기만 하죠. 뭐 2세 때부터는 기어다닌다. 3세 때부터는 뛰어다닌다. 5살 때부터는 뭐 손짓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렇게 이런 걸 발달 단계라고 하는데, 슈퍼가 말하기는 직업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발달 단계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슈퍼의 직업 발달 단계 유명하죠? 성, 탐, 확, 유세. 성, 탐, 확, 유세. 성을 답하면 확, 유세를 보내버리겠다. 성, 성장기죠. 탐, 탐색기. 확, 확립기. 유, 유지기. 쇠, 쇠퇴기. 우선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키워드를 외우고, 키워드가 무조건 맞아야 돼요. 오른쪽 거는 대충 막 글짓기를 하면 되지만 왼쪽에 있는 이 키워드는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 성장기. 탐, 탐색기. 확, 확립기. 유, 유지기. 쇠, 쇠퇴기. 다시 한번. 제 손을 보면서 올라갑니다. 성장기. 탐색하죠. 탐색기. 올라가서 확립하고 유지하고. 성장, 탐색, 확립, 유지, 쇠퇴. 항상 이 오감을 다 사용하셔야 돼요. 성장하고 탐색하고 둘러보고 확립하고 유지하고 쇠퇴. 성, 담, 확, 유세. 왜 이게 중요하냐면 뒤에 글짓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이만 대충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4살까지 뭐 한 대충 중2, 중2병 그때까지, 중1 때까지는 가정과 학교에서 중요한 인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아 개념을 발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제가 라떼는 말이 아니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 그리고 막 우리나라 농구 대잔치, 기아, 연세대, 고려대, 이 농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아이들한테 너는 뭐 하고 싶어? 나 농구 선수 하고 싶어요. 너 뭐 하고 싶어? 나 뭐 농구 선수 하고 싶어요. 어느 대학 가고 싶어? 연세대 가고 싶어요. 어느 대학 가고 싶어? 고려대 가고 싶어요. 이 TV에서 나오는 우리 아이들 7살, 8살 아이들한테 너 뭐 하고 싶어? 그럼 대부분 다 뭐랍니까? 경찰하고 싶습니다. 과학자 되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책에서 읽었던 에디슨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경찰 형사들의 멋진 모습을 보고 그거를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저걸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직업에 있어서도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어났을 때부터 중1 때까지는 그렇다. 그런데 중2병 이제 외워두시면, 탐색기는 언제부터지? 탐색기 언제부터더라? 두 번째 중2병 중학교 2학년 몇 살이더라? 15살.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15살 때부터 중2병 때 15살 때부터 24살까지. 24살이 언제입니까? 대학 졸업이죠. 뭐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니까 좀 늦어지겠지만 보통 대학교 4학년 졸업하는 2월 달이 24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두세요. 예, 탐색기는 15세부터 24세까지의 시기인데 이때 주로 뭐 합니까? 학교, 중고등학교 열심히 다니고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취미생활 하죠.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직업이 나한테 맞나 안 맞나 시도하는 시기인 거죠. 나는 활달하니까 서비스직이 잘 맞을 것 같아. 아르바이트,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해보는 거예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사람들 만나고 욕먹고 하는 게 막 뭐 손님이 왕이다. 안 맞는 거죠. 해봐야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시기, 탐색기는 중2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교 여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직업을 탐색하는 시기이다. 이 정도만 적어줘도 정답으로 합니다. 세 번째, 황립기, 22살, 보통 뭐 군대 갔다 오고 24살 적어도 됩니다. 22살 때부터 44세까지의 시기입니다. 44살, 44 외워두시고요. 이때는 뭡니까?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해서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터전을 잡으려 노력하는 거죠. 20년 동안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으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위에 그렇지만 25살 때 26살 때 시작한 그 직업을 20년 30년 꾸준히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나한테 안 맞구나 옮겨보고 또 나한테 안 맞구나 옮겨보고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가 또 찾아도 보고요. 제가 아는 분은 30대 때 그분이 했던 항상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대요. 뭐냐면 신이시여,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계속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지만 안 맞으니까 다른 거 계속 공부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이 확립기의 시기인 거예요. 이 탐색기에는 탐색을 했다면 확립기에는 더 깊이 있게 분야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생활의 터전을 잡으려고 하는 시기죠. 유지기는 뭡니까? 드디어 찾았습니다. 안정된 이 시기에서 정해진 직업에 정착하고 확고해지는 시기를 가지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찾아가는 거고, 마지막 쇠퇴기는 65세 이후 은퇴한 이후에, 우리 보통 정년 65세 기억하세요? 쇠퇴, 정년 65세 은퇴. 65세 은퇴한 다음에 직업 전선에서 은퇴하게 되므로 다른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찾게 된다. 65세 요즘은 은퇴는 아니죠. 100세 시대니까. 하지만 슈퍼의 성탑 확유세에는 쇠퇴기가 65세다. 59번.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기본이 되는 상담 기법 5가지를 써라. 상담 기법입니다.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했어요.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기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쭉 들었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이걸 기본이 되는 상담 기법 5가지. 키워드. 저의 외가는 이제 친가 말고 외가. 보통 우리 성 말 때 저는 좀 낮게 불러서 이가입니다. 김가입니다. 뭐 박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저의 외가는 병가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돼도 외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죠? 저의 외가는 병가입니다. 너희 외가 성씨가 뭐야? 저의 외가는 변씨 말고 저의 외가는 병가입니다. 저항감, 제인식 다루기. 막 질문할 때 내담자들이 상담을 해보면 알겠지만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선생님은 선생님은 3년 동안 그러면 직장을 안 다니시고 뭐 어떤 일들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게 왜 궁금합니까? 뭐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일이죠. 이런 식으로 막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막 돌리고 저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것들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게 저항감, 재인식 다루기.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상담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을 잘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어떤 한 가지 질문을 그 사람이 그 깊이 있는 마음을 딱 움직이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사람도 스스로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질문 던지기. 왜? 왜곡된 사고를 확인하고, 그분의 왜곡된 사고가 있어요. 뭐 손으로 일하는 거는 뭐 좀 천한 일 아닙니까? 몸으로 하는 일은 천한 일 아닙니까? 천한 일 아니에요?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왜곡된 사고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사용하는 가정.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당장 취업을 했다라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면 어떨까요? 이런 가정을 사용해서 상담을 하는 거죠. 변명에 초점 맞추기. 변가입니다. 변명. 계속 변명만 해. 우리는 알지만 그분은 못 느낄 수 있지만 그 변명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가정 사용. 이 반복됐네요. 예. 저의 외가는 변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의 외가 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60번. 내담자 정보 및 행동에 대해 이해 기법 중에 가정 사용하기, 왜곡된 사고용 확인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를 설명하시죠. 조금 전에 3개 했었죠? 예. 이해 기법.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부, 가정 사용하기는 행정부, 이 행동기법을 설명할 때 행정부를 외워두세요. 그리고 조금 더 외울 수 있다면 행정부는 좀 이게 좀 막말 같지만 제가 그냥 좀 이렇게 외우기 쉽게 해보겠습니다. 행정부는 와 진짜 존단, 존단긍, 존단긍, 행정부 존단긍. 가정 사용하기는 뭡니까? 어떤 행동이 이미 행존이에요. 행존. 이게 세로로 행정부 존당긍. 문장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행정부 존당긍. 가정 사용하기 위해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이 위에 있는 거를 가정 사용하기는 어떤 행동이 존재한다. 이미 존재한다는 걸 뒤에 똑같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 가정에서 질문하는 거. 왜곡된 사고 확인하는 무엇입니까? 정보의 일반화로 단면만 보는 거. 정보의 일반화로 한 단면만 보는 거. 변명에 초점 맞추기. 뭡니까? 행정부, 부긍. 부정적 면을 줄여서 긍정적인 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명에 초점을 맞추는 거. 쉽습니다. 가정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행정부 존당긍, 행동이 이미 존재한다. 왜곡된 사고 확인기, 정단, 정보의 일반화로 단면만 보는 거. 변명에 초점 맞추기, 부긍, 부정적 면을 줄여 긍정적 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명에 초점 맞추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말로 외우기 힘들어요. 쓰면서 세 개를 맞추면서 외우면 됩니다. 행정부 존단거. 오늘 좀 강의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외운 다음에 뭘 하라고요? 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들어야 돼요. 제 목소리가 정말 그 잠잘 때 들리는 그 자장가처럼 들릴 때, 아니면 제 목소리가 항상 자다가도 들리고 이야기하다가 들리고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완전히 쇠뇌될 때까지 계속 들어야 됩니다. 내담자 정보 및 행동기법 설명 행정부 존당긍. 수고하셨습니다.